안녕하십니까. 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홍보시장 김흥래입니다. 2019년에 이어서 무려 5년 만에 기자분들을 직접 만나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자분들 입장하시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박광수 이사장, 박도신 집행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덕 아시아 콘텐츠 필름마켓 위원장,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입니다. 오늘 개최 기자회견의 식수를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발표자 인사말과 영화제 개요, 프로그램 특징, 그리고 영화제와 함께 개최되는 다양한 사업과 행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 갖게 됩니다. 그럼 박광수 이사장의 인사말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광수입니다.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가 굉장히 큰 내용을 하면서 그러나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 특히 송광호 실비를 해가지고 또 이제 저희 영화제를 협찬해 주시는 기업분들, 언론사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잘 극복해서 영화제를 무사히 끝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2월 달부터 영화제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월 달에 오니까 이미 대략적인 영화제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일단 올해는 영화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한 해로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체적인 조화와 영화제 전체의 균형, 그리고 영화제를 참여하는 관객 여러분, 또 영화인, 해외 게스트들의 모든 동선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또 그동안의 어려운 시기 동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내서 보고 지키는 일들을 준비했었습니다. 우선 크게는 영화제와 마켓과의 관계, 그리고 영화제 이전을 생각해서 새로운 방식들, AI라든지 OTT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잘 검토하면서 전체를 살펴봤었고, 또 저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예를 들어서 데일리를 그동안에 상당 기간 못 내고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는 페이퍼 종이로 신문을 영화 기간 동안에 매일 발행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호텔에서 영화의 전장까지 차로 대기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를 셔틀을 통해서 이렇게 10분 단위로 돌리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인들이 영화의 전당에서 수시로 만나서 의논하고 교류할 수 있게끔 게스트 라운지도 다시 살리는 걸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가 프로그래머들하고 칸네에 가서 본 것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관련된 여러 가지 시험이나 행사하는 것들을 보고, 또 부천에서도 이번에 대대적으로 AI가 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부산에 와서 일반 영화 관객들을 대상으로, 영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두 곳에서 행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영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저 옆에 계시는 박도신 집행위원장 대행, 박도신 부집행위원장하고 또 마켓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덕 위원장,
그리고 수업 프로그램 모임, 남동철 프로그램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옮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도신 집행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올해 영화제에 대한 개요하고 개폐막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영작을 63개로 총 224편, 저희 이제 영화제 선정작이고요. 거기에 커뮤니티 미국 55편을 포함해서 총 270편입니다. 영화제 선정작만 놓고 보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09편이었고요. 약 15편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입니다. 매 아시아 영화 산업과 문화 발전에 기여한 아시아 영화인에게 주어지는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의 주인공은 일본의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입니다. 회로, 밝은 미, 스파이 아내 등 수많은 작품 활동을 통해서 일본 영화의 거장으로 쓰신 분이시죠. 올해 또 참고로 올해 완성된 두 편의 영화가 뱀의 길과 클라우드라는 작품이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또 소개가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총 3개의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겔 고메즈, 명랑한 멜랑콜리의 시네아스트라는 타이틀이고요. 전 세계 시네필과 평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포르투갈의 거장 미겔 고메즈 감독을 초청해서 그의 단편 전작을 상영을 하게 됩니다. 천일야화 시리즈까지 포함해서 총 8편이 상영될 예정이고요. 올해 이제 참고로 그랜드 투어라는 올해 발표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칸느에서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저희 10대의 마음, 10대의 영화라는 특별전입니다. 지금 최근 아시아에서 뛰어난 10대 청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영화들이 칸느나 베니스, 선댄스 그런 영화제들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등 제작 또는 공동 제작된 청춘 영화를 공선을 했고요. 총 9편입니다. 아마 국내에서도 이제 인지도를 좀 서서히 높여가고 있는 아시아의 청춘 영화들이 이 특별전을 통해서 국내 관객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고운 사람 이성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이제 갑작스럽게 저희 곁을 떠난 고 이성균 배우를 기리고 또 배우로서 그분이 걸어왔던 연기 세계를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파주부터 그리고 기생충, 그 다음에 드라마 시리즈였던 나의 아저씨, 그 다음에 그의 최근 유자유자, 행복의 나라까지 해서 총 6편의 그의 작품이 이번 특별전에 상영될 예정이고요. 참고로 전에 저희 보도 자료도 나갔지만 올해 한국영화공로상 수상자이시기도 합니다. 예, 다음에는 저희 다큐멘터리상을 새로 신설을 했고요. 올해 다큐멘터리 관객상이 신설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굉장히 하이 퀄러티의 아시아, 그다음에 한국 다큐멘터리들이 상영이 되는데요. 다큐멘터리 장르를 조금 더 대중적으로 확장을 해서 관객들한테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관객상을 신설을 했습니다. 기존의 와이드 섹션에서 소개되었던 한국과 아시아 장편 다큐멘터리 섹션에 상영되었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객 투표로 수상이 되고요. 수상자는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다음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영화제가 마련하는 포럼과 감론의 바다입니다. 올해 포럼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에 좀 영향력 있는 인더스트리 회사들이 좀 참여를 했습니다. 국내 다양한 영화인과 인더스트리 전문인들을 모시고 저희 영화제에 오시는 관객 그리고 게스트들과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CJ ENM, 넷플릭스, 그다음 TMP 스튜디오가 올해 포럼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요 책자에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앞으로 나올 거고 그거가 나오게 되면 저희 이제 티켓 카탈로그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소개가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커뮤니티 빅고요. 커뮤니티 빅고 동네 방네 빅고. 그래서 관객들의 이제 직접적인 참여와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빅고와 동네 방네 빅고가 올해 각각 7회와 4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커뮤니티 빅고 동네 방네 빅고의 키워드는 각각 미래와 연결을 의미하는 있다입니다. 단순히 영화뿐만 아니라 저희 그 음악,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시민 주도 문화축제로 발돋움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개요 부분으로는 지금 여기 책자에는 그 앞에 개요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올해도 그 아시아 영화인 교육 프로그램인 그 샤넬과 부산국제영화제가 공동 주최하는 샤넬 마이피크가 개최됩니다. 그 아시아 각국 13국에서 선발된 그 아시아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올해 그 교장으로서는 장윤 감독님,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영화 감독 카밀라 안디리 감독님이 연출, 그 다음에 일본의 우라타 히데오 감독님이 촬영 멘토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는 개폐막작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개막작은 김상방 감독님의 전란입니다. 영화 전란은 한국 영화를 저희 대표하시는 박찬욱 감독님이 직접 제작과 감독에 참여를 했고요. 김상방 감독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출중한 실력의 영화인들이 힘을 모아 완성해낸 매력적인 사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강동원 씨, 박정민 씨, 차승원, 김신호, 진성규, 정성희 씨까지 좀 호화로운 배역진이 만들어내는 캐릭터 조화 또한 아주 매력적인 전란이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화려한 개막을 여는 작품으로서 아주 적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거는 그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에리크 감독님의 영혼의 여행입니다. 에리크 감독님은 뭐 이미 이제 영화 매니아분들은 잘 아실 테고 특히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칸느, 베니스, 베를린 이 세 개 영화들이 다 초청되는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신 감독님인데요. 그 영혼의 여행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진동과 삶의 의미를 아름다운 영화적 표현으로 완성한 싱가포르와 일본, 그다음에 프랑스 공동 제작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좀 화려한 캐스팅이라고 할까요? 그 프랑스를 대표하는 까트리느 드네브 감독, 배우하고 그다음에 사카이 마사키, 그다음에 다케노우치 이타카 같은 중견 베테랑 배우들이 이 작품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란이랑 좀 약간 결이 틀리긴 한데 아주 잔잔한 여운과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이라서 이 작품 또한 폐막작으로 아주 적합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작품 모두 월드 프리미어로 소개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전체적인 개요하고 개폐막작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국제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 남동철이고요. 프로그램 중에 주요한 영화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딱 기자회견 하느라고 오전에 나와 보니까 올여름 정말 무더웠는데 갑자기 가을바람이 불더라고요. 역시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이런 거를 하늘도 다 알고 이렇게 신선한 바람을 선사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역시나 거장 감독님들의 영화들 많이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하장터 그리고 라브디아즈나 왕빈 감독 이런 감독님들의 영화들이 있고 올해 뉴커런츠 심사위원장으로 초청이 되신 이란의 모함마드 라슬로프 감독의 영화 신성한 나무의 씨앗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모셈 마흐말바프나 이티판, 브리안테 멘도사 같은 아시아 거장들의 영화들이 있고요. 아시아 거장 영화들 외에 이제 비아시아의 유럽이나 미주권에서의 중요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베를린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은 브루노 듀몽의 엠파이어라든가 그리고 황금 종려상을 받은 숀 베이커의 아노라 아마도 올해 영화관들이 가장 보고 싶어서 간단히 날 영화가 아닌가 생각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상 받았던 자크 오디아르의 에밀리아 페레즈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단편 영화지만 마르코 벨로키오의 혹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하고 레오스 카락스의 이치난 비, 이 두 편의 영화 역시도 어장 감독님의 영화로 놓치면 안 될 작품입니다. 틸다 스윈턴하고 줄리엔 모어가 주연을 맡은 스페인의 어장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영화도 올해 부산에서 선보입니다. 더 룸 넥스트 도어라는 작품인데요. 베니스 영화제가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서 이제 상영이 되는 영화고 담당 프로그래머도 이 영화 보고 나서 극찬을 했던 작품이라서 기억에 남습니다. 올리버 스톤이 공동 연출자로 이름을 올린 다큐멘터리 울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국제영화제들 베를린, 베니스, 칸느에서 수상했던 작품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댄스 영화제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선댄스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상, 관객상을 받았던 이벨린의 비범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선댄스 영화제 월드 시네마 드라마틱 관객상을 받은 걸스 윌비 걸스 이런 작품들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올해 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화 한 편이 인도의 여성 감독인 카얄 카파디아의 영화가 있는데요. 카얄 카파디아의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 이 작품은 인도 여성 감독으로는 최초로 칸 경쟁 부문에 진출했고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 받은 데미모 주연의 서브스턴스라는 작품도 있고 주목할 만한 시선상을 수상한 중국의 관우의 블랙도, 그리고 주목할 만한 시선 감독상을 공동 수상한 버림받은 영혼들과 꿀딱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심사위원상 나무주연상을 동시에 받은 모리스 로즈킨의 어느 파리 택시기사의 48시간, 여우주연상 수상작인 쉐임리스, 황금 카메라상 수상작인 모든 것은 아르망에서 시작되었다 등의 영화들이 올해 부산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보도 개요집에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이 중에서 추려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영화제들이 주목한 영화들, 다른 해외 영화제들에서 많이 소개된 영화들이 있는데요. 일본의 기자가 미투 투쟁을 했던 그 과정을 그린 선댄스 영화제에서 선보여서 화제가 됐던 블랙박스 다이어리 같은 영화가 있고요. 칸 영화제에서 화제가 된 산토시 순경, 이거는 인도 영화고요. 베트남 영화인 비엣과 남, 그리고 일본 영화인 마이 선샤인 등이 올해 부산에 초청이 됐습니다. 베니스 영화제에서 초청된 작품도 많은데요. 오리종티 초청작인 디팍 라우미아르의 경찰관 투자라는 영화가 있고요. 소라네오의 해피엔드가 있고, 그리고 오리종티 엑스트라 경쟁 부문에서 초청이 된 작품인데 2년 전에 뉴커런치에 왔던 이란 감독인 나데르 사이바르의 증인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비아시아 영화로는 칸 감독주간에 소개됐고 이자벨 윗베르가 열연을 펼친 파트리샤 마주리 감독의 보르도에 수감된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화 아까 그 트레일러로 보셨을 텐데요. 갈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서 화제작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TV 시리즈로 고독한 미식가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 고독한 미식가가 극장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극장판은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오로상으로 그 주연을 맡았던 마치시대 미타카가 이번에 이 영화를 연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연하고 감독을 같이 한 작품인데 부산국제영화제 그 야외 상영작으로 틀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세계적으로도 지금 인정받고 있는 그림책 작가 백희나 작가가 알사탕이라는 작품을 일본의 그 슬램덩크를 만들었던 도에이 애니메이션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단편 영화지만 단편 쇼케이스를 통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알사탕이라는 작품이고요. 미국 영화 중에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그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미나리라든가 많은 독립 영화들을 만들었던 A24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만든 새 영화
시빌워가 역시 야외 상영작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빌워는 A24 작품 중에서도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작품입니다. 역시 트레일러로 보셨던 작품 중에 인도에서 올해 상반기 가장 큰 화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칼키 AD 2898년, 이 영화는 SF 액션 히어로 영화입니다. 잠깐 트레일러로만 보셨어도 굉장한 스케일을 자랑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BTS 리더 RM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RM IT People Long Place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한국 영화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번째 영화를 선보이고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영화를 다시 만들어서 부산영화제를 찾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휴가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이란희 감독은 두 번째 영화 3학년 2학기를 내놓았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라는 영화를 내놓았던 박송열 감독은 키케가 홈런을 칠 거야라는 영화를 이번에 선보이게 됩니다. 불도저에 탄 소녀로 부산을 찾았던 박이훈 감독은 두 번째 영화 아침바다 갈매기눈이라는 작품을 선보이고요. 부모 바보의 이종수 감독은 두 번째 영화 인서트를 선보입니다. 그 외에 이제 한국 주류 영화들 중에 저희가 스페셜 프리미어라는 섹션을 만들어서 주류 상업 영화 중에 중요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5편의 영화가 선보입니다.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청설,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보통의 가족, 그리고 폭로, 눈을 감은 아이, 이런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와이드 앵글에서 한국 다큐멘터리 신인 감독의 아주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콘텐츠 앤 필름 마켓 김영덕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칸 마켓에서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화제와 필름가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마제스틱 비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AI is not creative, you are 이런 표어를 내걸고 있었습니다. 창작의 주체는 AI가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칸에서 큰 존재감을 드러낸 데 이어서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국제영화제와 아시아 콘텐츠 필름 마켓 두 곳에 모두 부스와 라운지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영화의 전당 비프일에서는 관객들이 AI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라운지를 운영하고요. 엑스포의 마켓 부스에서는 영화 전문가들에게 코파일럿 시연을 선보여서 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ACFM의 AI 컨퍼런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4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 앤 글로벌 OTT 어워즈 개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오는 10월 6일 오후 6시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에서 화려한 시상식을 열 예정입니다. 올해는 16개 나라에서 201편의 출품작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예심을 거쳐서 11개 부문에 10개 나라 41편의 후보작이 선정되었습니다. 니시지마 히데토시, 슬라이드 발카도 유명한 하고 상견니의 가가연 이런 분들을 비롯한 7명의 국제 본식 심사위원이 최종적으로 수상작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심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올해는 경쟁 부문에 음악상 부문이 추가되었고 초청 부문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해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를 선정하는 피플스 초이스 상이 신설되었습니다.
시상 부문과 후보작은 개요집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 콘텐츠 필름 마켓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집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2024 아시아 콘텐츠 앤 필름 마켓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엑스포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50여 개국에서 약 2,500여 명의 콘텐츠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총 연인은 15,000명이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켓은 개막 리셉션과 APM 시상을 겸한 테마 리셉션을 비롯해서 산업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ACFM 컨퍼런스, 세일즈 마켓과 전시 부스,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 부산 스토리 마켓, 플랫폼 부산, 아시아 시네마 펀드,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프로듀서 허브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52페이지부터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ACFM은 스토리와 기획, 투자, 제작, 배급을 아우르는 토탈 비즈니스의 장입니다. 특히 올해는 영화와 콘텐츠 산업에 밀려오는 AI의 물결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물결은 성공의 공식이 제작비의 규모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창의적인 스토리와 가장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력이 될 수 있으며 국제적인 비전을 지니고 혁신을 수용하는 창의적인 프로듀서의 존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일깨웁니다. ACFM은 전략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영화 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AI 컨퍼런스 등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그리고 IP 거래를 위한 스토리 마켓의 유지 확대에 이어서 프로듀서들의 국제적인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프로듀서 허브를 신설하여 아시아 콘텐츠의 미래를 제시하고 아시아 콘텐츠 비즈니스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내용 발표를 또 마쳤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굵직한 영화제에서 화제가 된 작품이나 과장분들이 많이 신작으로 찾으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부산영화제는 아시아 영화의 발굴이자 등용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계속 질문이 나왔던 어떤 대중성이라든지 좀 더 폭넓은 관객과 소통하고 싶은 그런 방향성을 새롭게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올해 좀 간과했던 발굴 부분들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린 내용들은 사실은 좀 우리한테 좀 익숙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영화들, 우리가 아직 그 이름조차 낯선 그런 감독의 영화, 이런 영화들에 대한 소개는 사실 좀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아시아 영화, 새로운 한국 영화를 발굴한다는 것은 여전히 계속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고요. 그 정체성에 맞게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선보인 그 설명드린 영화들 외에 뉴커런트 섹션과 그리고 한국 영화 비전 섹션, 한국 다큐멘터리 경쟁 섹션 등등 해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영화들은 사실상 프로그래머들조차도 이 영화를 만든 사람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인데요. 한 작품 한 작품 소개를 해드리면 이것이 오늘 그 6시가 지나도 계속 소개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서 전부 생략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